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파리 대책 이후 4월부터 효력이 적용되면서 지금 시장은 혼란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기 속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부동산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1부는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부 이렇게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 알차게 꾸려볼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6356번, 문자로는 070-5143-7902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많은 분들과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빠르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송도에 그 아파트를 5년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네. 큰애 학교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 집을 팔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세로 네. 두고 이사를 가면 좋은지 좀 상담하고 싶어서. 아, 네. 시청자님 혹시 자세한 정확한 주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송도 더샵 엑스포 9단지입니다. 아, 네. 송도 더샵 엑스포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아이 지금 학교 때문에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네. 네, 지금 거주 중이시고 앞으로 매도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님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송도에 있는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이 아파트 네. 지금 몇 평형에 거주하시고 계신가요? 예, 44평에. 44평에 거주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사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하신다면 뭐 어느 지역으로 지금 이사 갈 계획이신가요? 동춘동 지역에. 바로 이제 그 송도 옆쪽으로, 동춘동 네.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거고, 뭐 자녀분 학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송도 더샵 엑스포 지금 아파트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제 생각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더 가격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송도 더샵 엑스포 9단지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신도시죠. 뭐 개발이 이제 1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사실 2008년 정도만 해도 허허벌판인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살만해졌죠. 그래서 좀 뭐 주변에서도 이제 송도 굉장히 살만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보면 뭐 상권이라든지 학군 또 뭐 녹지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뭐 상권만 해도 지금 코스트코나 뭐 아울렛도 많이 입점을 했고요. 앞으로 또 롯데나 뭐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입점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송도 엑스포, 더샵 엑스포 9단지 같은 경우에 바로 아래쪽에 최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학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강점이 있는 이런 입지고요. 그리고 녹지 여건, 뭐 워낙 또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또 잘 돼 있죠. 송도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자리가 잡히면서 사실 이 아파트도 지금 뭐 시세가 한 6억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전망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이 신도시의 어떤 태생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서울시에 주택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이런 여타 다른 신도시들과는 이 송도 국제신도시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이 지역의 자족 기능까지 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던 신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집은 여기에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베드타운 성격의 신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역에 조금 지도를 줄여보면요. 이미 뭐 대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했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포스코건설 본사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또 우리가 그 물류 단지도 곧 또 조성이 될 예정이고 또 국제여객 터미널 이런 부분까지 또 나중에 향후에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 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지역이 사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의 접근성은 당연히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TX 착공이 또 이 지역에 큰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송도 더샵 엑스포 좌측으로 그 랜드마크 시티가 또 공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물량들 소화가 되려면 한 제가 봤을 때는 3, 4년 정도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동춘동으로 이사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사를 꼭 가셔야 된다면 전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동춘동 지역도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려면 이 송도의 집값이 올라야 동춘동 지역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동춘동 지역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송도 더샵 엑스포는 그대로 전세를 주시고 전세로 이사를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조금 더 가격 상승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운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어떤 예, 곳으로 전화가 가볼까요? 엄청 힘드네요. 아, 네.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자꾸 그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 되나 해가지고 네, 근데 지역을 보기는 노원구 상계동에 예, 동양 메이저 아파트 네.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가격이 여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은가? 아, 네. 여기 뭐 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네.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시청자님 혹시 몇 평형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가 물건이. 32평이라고 그러던데. 아, 네. 지금 노원구 상계동의 동양 메이저 아파트 32평형. 아무래도 네.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사님께 그래요. 여쭤볼게요. 자꾸만 오르긴 하고 그래서요. 네네. 이사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상계동에 있는 동양 메이저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요? 예, 자,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동양 이 엠파트 아파트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노원역 바로 앞에 있죠, 이 아파트가.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 아파트가 바로 노원역 바로 근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노원역 주변에 또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거주 환경도 좋고 편리한 이런 아파트입니다. 또 주변에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아래쪽으로 또 중계동 학원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또 플러스 요인이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층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 괜찮다고 하면 사실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도 매수하시는 것 저는 괜찮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사실 매수를 하신다는 게 이 거주만 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투자 목적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투자 가치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투자 목적으로 적당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아파트가 좀 애매한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의 어떤 전반적인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그 베드타운이죠.
자,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 직장이 도심권이나 강남권에 있고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정체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뭐 도심이나 강남권에 이제 업무타운이랑 가까운 그런 새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30평형대가 뭐 8억, 10억 이렇게 넘어간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은행 사거리 주변에 중계동 학원가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뭐 30평형대가 호가가 7억 조금 넘게 이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승하는데 꽤 좀 정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권 계획, 이런 서울시 계획에서도 동북권 지역에는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원 지역에는 뭐 그런 개발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창동 차량기지 이런 뭐 이전을 하고 또 개발을 하는 이 지역의 어떤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발 계획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금방 뭐 1, 2년 안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견디면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결국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새 아파트가 인기가 많잖아요. 이 지역은 워낙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새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상계중원 8단지 재건축이나 상계 센트럴 프루지오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아파트가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 계획들이 실현이 되면서 장기로 갔을 때 주공 아파트 단지들 지금은 재건축 뭐 안전진단 강화 이런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을 해야겠죠. 아파트가 계속 낡아가고 있는데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향후에 그런 대단지 새 아파트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향후에 어떤 높은 차익까지 기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오니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후에 다른 지역 관심 생기시면 또다시 연락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부동산 투자할 때 생각해 볼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참 많은데요.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한 소액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영역 1번 출구 앞 리얼PS의 세미나장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주세요.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의 기회 꼭 잡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용산 쪽에 호재가 많다고 해서 네. 효창공원 앞쪽 주변 빌라 쪽으로 갭 투자 생각하고 있는데 좀 다른 지역보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고민되거든요. 지금 임대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효창공원암역 주변의 빌라 쪽으로 갭 투자를 원하시는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싸서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궁금증 문의해 주셨어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액 투자로 갭 투자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용산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은 찬성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강남 지역에 청담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 분양을 4억 정도에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시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용산 쪽, 특히 말씀하신 효창공원 압력 주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지금 투룸 빌라 분양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3억 중반 정도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은 이 지역이 이미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사실 실제로 미래 가치만 놓고 따져봤을 때 용산이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보시면은 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용산공원입니다. 자, 용산공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아무래도 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센트럴파크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죠. 이 공원 주변이 사실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 지역 주변에 뭐 펜트하우스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용산공원 주변도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가격 상승의 탄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국제업무지구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국제업무지구도 우리가 꼭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용역 결과가 사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앞으로 용산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맡긴 것이 있는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 안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실패를 겪었던 만큼 어떤 앞으로는 좀 실현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개발 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뭐 법원에서도 이 부지 반환 소송에서 코레일 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개발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또 많은 호재들이 있지만 사실 뭐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발 계획들 좀 장기로 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어떤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서 차익 실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임대주택 등록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또 특히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이제는 필수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도 굉장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대처할 수가 있고요. 또 어차피 장기로 봐야 된다면 의무 보유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투자는 찬성 의견 드리고요. 임대주택 등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 네. 정말 지역 선정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사님께서 호재가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도 하지 못하셨는데요. 시청자님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다음 시청자님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안산인데요. 네, 제가 92년도에 분양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향후 전망하고 매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혹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산시 다른구 선부로 166 공장 한양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공작 한양 아파트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앞으로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고 향후 전망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께 네, 한번 네. 연결해 볼게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작 한양 아파트 거주 중이시라고요. 예, 예. 네네. 자, 선부동에 위치한 공작 한양 아파트인데요. 자, 네.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거주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신 아파트. 다만 좀 단점은 역에서 좀 멀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단점이 될 텐데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지금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길게 가져가시던지. 이렇게 중간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26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호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큰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철도,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요. 올해 한 6월 정도에 그 소사 원시선이 이 지역에서 이제 개통을 하죠. 자,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안산시 단원구 아래쪽에 이제 원시동에서 부천, 소사동까지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하철역이 어디 생기냐면 지금은 공작 한양 아파트가 4호선 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 지하철역이 바로 공작 한양 아파트 아래쪽에 여기 광장에 선부역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쪽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초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이제 새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아마 그 한 2년 동안 4천여 세대 정도 지금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새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새 아파트들은 대개가 다 중소형 평형대예요. 아무래도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형 평형대보다는 중소형 평형대 거래량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대형 평형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또 한 가지 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좀 이 공작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사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세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매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 재건축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길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까지 따지게 되면 사업성도 좀 따져야 될 거고요.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선택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바로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재건축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에 이런 재건축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예 장기로 보시려면 이 뭐 5년 이상, 뭐 10년까지도 보고 계속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지금 매도를 하시든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길게 보시든지.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또 연락 주세요. 예. 네, 저희 지금 전화 외에도 문자로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문자 하나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4498님께서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현대 6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이사님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양평동 6가에 위치한 지금 양평동 3가죠. 3가에 위치한 현대 6차 아파트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를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옆에 그 선유 초중고가 아마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자녀들 학교 보내기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 지역이 사실 뭐 목동 쪽이나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또 진로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좀 항상 심한 편인데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제물포 터널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정체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녹지 공간도 추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98님 계속해서 보유하기도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리얼PS의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